사람들은 자신의 영토 내에만 거주하며 외부에 자신들이 노출되는 것을 꺼렸다. 그리고 그들은 가문의 아들이 태어나면 더 이상은 출산을 하지 않았다. 정계나 군에 진출하지 않아서 크게 이름을 떨치진 않았지만 우에다가의 영주들은 대대로 범상치 않은 인물들이었으며 그들은 북쪽 지방의 주민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얻고 있었다. 우에다가의 적자에게는 칠성검법이라는 독특한 무예가 전수되었다. 그 검법에 대해 세상에 알려진 바는 없었다. 아무리 뛰어난 고수라도 칠합을 견디기 어렵다는 소문만 나돌 뿐이었다. 수많은 무사들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우에다가의 적자가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칠성검법의 우수성은 입증되고도 남는 것이었다. 이 비밀스러운 가문에 대해 사람들이 호기심을 품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더군다나 우에다가의 성 안에는 가문의 적자인 영주만이 출입할 수 있는 방이 있어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더욱 부추겼다. 그러던 중 집안 대대로 우에다가의 집사 노릇을 하던 이에 의해 그 비밀이 노출되고 만 것이다. 비밀의 방에서 우에다가의 가사가 적힌 책을 훔쳐본 집사는 그 엄청난 비밀의 무게에 칠의 겁을 먹고는 곧장 달아나고 말았다. 우에다가의 비밀을 훔쳐본 집사는 신변의 위협을 느껴 낭인 행색을 하고 숨어 지내다가 때마침 일본을 찾아온 오페르트에게 자신의 목숨을 의탁하려는 것이었다. 제가 이제부터 들려드리라는 이야기는 한왕조를 탄생시키고 500년 동안이나 그 왕조를 존속할 수 있게 할 만큼 어마어마한 양의 황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시큰둥한 표정으로 통역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던 오페르트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조선의 이씨 왕조에는 극소수의 왕족에게만 전해지는 왕가의 비밀이 있습니다. 조선에는 캐도 끝이 없는 황금이 묻혀있는 보물산이 있는데 이슈 왕족들은 그 황금으로 왕권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조의 위협이 닥칠 때마다 황금으로 이리를 모면했던 것입니다. 오페르트는 그때까지만 해도 조선이라는 반도 국가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대원군의 세국정책으로 접근이 어려운 탓도 있었지만 저 작은 나라에서 무슨 이득을 볼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조선을 눈여겨보지 않은 가장 큰 이유였다. 하지만 이 초라한 행색이 일본인 말의 사실이라면 조선은 자기 인생 최대의 사업을 벌일 수 있는 나라라는 계산이 탐욕스러운 무역상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 정도의 황금이 있었다면 지금쯤 조선은 대단히 강력한 국가가 되었어야 하지 않는가? 저렇게 작고 볼품없는 나라에 그런 보물산이 있다니 괜한 허풍 떨지 말게. 자세한 사정이야 저도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만 조선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수많은 외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민족성을 굳건하게 지켜낸 민족입니다. 우리 일본도 조선을 정복하기 위해 7년 동안이나 전쟁을 벌였습니다만 그들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고대와 중세에 조선에서 전해진 선진문물 덕분에 일본은 발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통역관이 전하는 말을 듣고 난 뒤 오페르트는 지그시 눈을 감은 채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말의 앞뒤를 따져가며 우에다가의 집사가 전하는 이야기의 사실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이었다. 눈을 뜬 오페르트는 결 눈으로 그를 약간 흘겨보며 물었다. 그런데 왜 그러한 비밀이 우에다라는 일본 가문에 전해진 것일까? 내가 알기로는 조선과 일본은 긴 세월 동안 서로 적대 관계에 놓여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 우에다라는 작자 말야 괜히 누가 지어낸 이야기 따위를 적어놓은 책을 사실로 믿고 자기네의 가보로 믿고 있었던 거 아닌가? 통역관의 말을 전해들은 낭인 행색의 일본인은 갑자기 눈가에 힘을 주고 오페르트를 쳐다보며 말을 내뱉었다.